네, 안녕하세요. 송절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옆에 제이롯데월드라고 안부노치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거기서 쉬셔야지 왜 오셨어요? 제가 사실 몇 년을 제가 송파구에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살았어요. 그리고는 송파구청을 보는데 플랜카드를 볼 때마다 답답했어요. 교육특강으로 살아있는 송파의 인재를 안 부르고 맨날 딴 데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구청은 나를 언제 부르나 하고 기다렸는데 2달 전에 연락이 오더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강사비까지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기부를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기부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제가 오늘 23년 경력에 그리고 송파에서 제가 조금 생긴 거는 절대 엄친아가 아니지만 그 하는 짓은 약간 좀 엄친아로 살아온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남과 다른 이 송파의 어머니의 맞춤형으로 오늘 최고의 맞춤형 학습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죄송하지만 강남 어머니들은 나가주십시오. 혹시 친구 따라오신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정말 우리 송파는 강남하고는 좀 다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가 요즘 잘 뚫려 있습니다. 양재대로, 남부수산도로 너무 잘 뚫려서 강남까지 또 저기 잠실에서 삼성 넘어가서 대치동까지 시간은 5분이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대치동으로 학원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시죠. 자, 효과 보신 분 한번 솔직하게 손 드십시오. 효과 볼 것 같죠?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는데요. 뒤에는 이제 수학 공부하는 방법하고 영어 공부하는 실제적인 어머니들이 알고 계셔야 사교육에 너무 지치지 않고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고요. 근데 그 증거를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태어나기 자체는 전라남도 보성 벌교에서 태어나서 6살 때 강동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가 송파구로 와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학교에 왔는데도 아이들한테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반에서 등수는 저희 때는 60명 정도 있었는데 반에서 30등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바로 옆에 있는 방이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방이초등학교에 5학년 때까지 등수는 60명 중에 30등. 6학년 1학기 때까지 60명 중에 30등이었습니다. 근데 6학년 2학기 때는 여름날. 제가 항상 공부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들은 오히려 고3 때까지 가만히 계셔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어머니들께서 제가 첫 번째 교육에서 조심하셔야 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스토리 중간중간에 제가 꿀팁이라고 말씀드린 몇 가지는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좀 이따 화면 넘길 때 핸드폰은 뭐 꺼주시거나 안 끄셔도 돼요. 요즘 다 찍어야 되잖아요. 다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제발 어머니들이 아셔야 노후 자금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의 동기부여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만 된다 그러면 돈이 얼마여도 상관없다 해가지고 실제 몇 년 전에는 동기부여 캠프, 동기부여 멘토링 많이들 보내셨죠.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요. 몇 박 며칠 좋은 사람 만났다. 자, 대표적인 동기부여. 우리 반기문 할아버지께서 케네디를 만나더니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유엔 사무총장이 됐대요.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30년 걸렸어요. 그럼 30년 동안 케네디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동기부여의 첫 번째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학년 여름방학 때 우리 방이 사람 방이 아니잖아요. 돼지우리잖아요. 그 돼지우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들 방에 펑 들어오시더니 하신 얘기가 이 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 재열이가 공부가 하고 싶구나. 아니, 방 정리하는 아들한테 공부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예 하면서 엄마 공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공부를 잘 모르니까 삼촌한테 물어버려요. 그래서 삼촌 공부가 뭐예요? 그랬더니 삼촌께서 그때 첫 번째 숙제를 줬어요. 숙제가 아주 간단했어요. 재열아, 너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동화전과 6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밑줄만 긋고 2번만 읽고 가. 쉽잖아요. 그래서 밑줄,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밑줄 어떻게 그어야 돼요? 잘 그어야 되죠? 근데 보통 여자애들은 밑줄을요, 잘못된 밑줄 방법입니다. 자대고 긋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각을 잘 맞추려면 나중에 군대 가려나 봐요. 차대고 밑줄을 그어요. 이거 시간 낭비하고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찍찍 긋거든요. 두 번째, 최악의 남자애들.
밑줄을 어떻게 그어요? 이렇게 그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다는 뜻이죠. 밑줄 애매할 때 제가 밑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줄은 물결무늬 밑줄이 좋아요. 왠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거든요. 맞죠? 그리고 물결무늬 밑줄에 동그라미를 치는 게 좋습니다. 자, 밑줄 이제 애매한 거 해결하셨죠? 제가 오늘 많은 좀 딱 교정을 다 해드릴게요. 자, 밑줄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근데 저도 당연히 밑줄을 엉망으로 긋고 갔죠. 근데 신기한 건, 자, 성적은 어머니 학년이 낮을수록 바뀌어요. 우리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이지만 12학년까지 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교육이 판을 치고 여기는 정말 강남 특구에다가 사교육 특구라고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빨리 바뀝니다. 제가 6학년 2학기 때 동아전과 밑줄만 긋고 딱 2번 입고 갔는데 대박이에요. 반에서 7등으로 껑충 올라갔어요. 반에서 7등으로 껑충 올라갔는데 7등 하면 물론 어머니들 만족 못 하시죠. 근데 저는 만족했어요. 왜 그랬냐면 숫자를 세워보니까 여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을 세보니까 5명이 제 앞에 있어요. 얘네들을 제껴봤어요. 그랬더니 전 남자 중에 몇 등이에요? 2등인 거예요. 이 많은 남자 중에 제가 2등이에요. 어머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저는 항상 방위초등학교 물론 교장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전 교실문 항상 발로 차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발로 갑자기 차려고 그러는데 재열아 너 2등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차려다가 2등답게 손으로 열고 2등답게 자리에 앉아 2등답게 수업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10손가락 안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해서 뭐해? 내가 해봤자 뭐가 된다고.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어. 근데요. 1등, 2등이잖아요. 2등의 소원은 1등 따라잡는 거예요. 1등의 소원은 1등 지키는 거예요. 3등의 소원은 저 두 놈만 없으면 돼요. 맞잖아요. 걔네는 정말로 열받아서 정말 욕심으로 공부하거든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앞에 뭐가 보이니까 다 왔으니까요. 근데 15등 해봐요. 15등 했다고 12등 하면 사실 칭찬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똑바로 해. 그게 뭐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2등을 하니까 정말 이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욕심이 하나 더 생겼어요. 6등한 친구가 누군지 궁금해서 담임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한 명만 더 따라잡고 졸업하고 싶은데 6등이 누굽니까 했더니 방이동 대림아파트에 살고 있는 진미라라는 친구인 거예요.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이제 우리 송파 구민 어머니시다 보니까 다 느낌이 쫙 오시죠. 방역 그 3번 출구 앞에 있는 대림아파트요. 그 7동에 또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라. 근데 세상에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어머니. 원래 가장 쉽게 서울대를 보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음 달에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보는 그날 60만 수험생의 집문 앞에 아르바이트를 보내 못 나오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전국 1등을 해요. 이것처럼 공부는 남들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미라를 보면서 얘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생각했는데 보통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남 잘 때 공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때 생각에 미라가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있으면 더 열심히 했어요. 공부 시간에 수업 열심히 들으면 더 했어요. 미라가 쉬는 시간에 놀면 땡큐예요. 보너스 타임이에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집에서 아파트다 보니까 미라 집이 보여요. 그래서 이 집이 불이 꺼질 때까지 절대 안 잔다 했는데 대박이에요.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니까 집에 불이 안 꺼져요. 와, 역시 6등은 그 넘사벽이라고 고지가 있구나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다음날 학교 갔는데 미라가요 안 졸아요. 역시 6등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버티다가 미라야 진짜 6등은 다르구나. 내가 널 이기려고 했는데 포기해야 되겠다. 야, 어떻게 밤에 나를 새고도 학교 와서 안 자니? 그랬더니 자기는 불 켜고 잤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6등으로 미라를 따라잡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시절 이제 방산중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방산중학교 제가 3회 입학이에요. 지금 몇 회죠? 혹시 우리 방산중학교 어머니 두 분, 세 분. 네. 좀 이따 어머니 좀 제가 선별해서 선물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선물을 몇 개 준비해왔거든요. 원래 한 50분 정도 모이면 제가 선물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선물을 준비해오자면 너무 무겁겠더라고요. 어떤 선물 준비해왔냐면요. 제 첫 번째 제가 만든 단어장이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판매 중인데 15,000원짜리인데 제가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절판시켜놓은
차라리 부모가 가르쳐라라는 제가 강연회 때 몇 분에게만 드리는 선물인데, 이 책이 뭐냐면요, 숨어있는 제목이 우리 아이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아이가 키보드에 엔터 딱 누르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좋은데 안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권 더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요즘 워낙 중요하잖아요. 저희 출판사에서 만든 자기소개서 책인데 제 와이프가 만든 책이에요. 이것도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가져왔고, 대박 선물은 이건 이제 딱 두 분에게만 드릴 건데, 제 개인 1:1 상담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 5화 정도가 아니면 와로 바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방산중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별 동기부여를 안 되고 그냥 똑같이 5, 6등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학기 때요. 근데 두 번째 동기부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1학년 2학기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장이란 걸 하게 됐어요. 반장이란 걸 하게 됐는데 처음에 몰랐죠. 담임선생님께서 재열아 나 잠깐 나갔다 와야 되니까 애들 좀 조용히 시켜? 당연히 전 떠들었죠. 근데 너무 떠드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야 나 반장이야 조용히 좀 해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너나 조용히 해 이러더라고요. 두 번째,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반이 1학기 때 꼴찌를 했대요. 반 등수에서요. 그래가지고 꼴찌만 탈출하자 해가지고 학급 회의 시간에 우리 반 꼴찌 탈출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얘기 좀 해봐. 좋은 안건 있어? 그랬더니 반장 좋은 안건 있어.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너나 잘해 이러더라고요. 너 1등도 아니잖아 이러더라고요. 너 공부도 안 하잖아.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께서 너가 공부를 좀만 열심히 해서 맨날 평균이 89점이 나왔거든요. 93점만 넘으면 미국 여행 보내줄게 삼촌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행기를 타겠다는 생각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새벽 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균 94.5에 진짜 반에서 2등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여기서 보세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보면요, 동기부여가 되고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2, 3까지는 성적이 잘 바뀌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성적이 바뀌는 일은 잘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요 성적이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고3 때 애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고3 3월 모의고사 성적 수능 간다가 저주가 아니고 거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러고 나서는 중학교 때 계속 반장을 하면서 전교 회장까지 하면서 방산중학교에서 이렇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서울과학고를 진학해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가서 나중에 하버드에서 건축을 전공해가지고 훌륭한 건축가가 되자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중3 졸업하려고 할 때 과학고 지원 원서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때 과학고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너 과학고 지원 못한대요. 선생님 제가 전교 등수 꽤 잘 나오고 전교 20등 안에 들었는데 왜요? 그랬더니 2학년 1학기에 딱 한 번 3% 안에 안 들어가지고 지원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에이 그래 아무데나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 어머니들 생각과 비슷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학교를 배정받는데 저희 1회 회장형이 휘문고 갔어요. 2회 회장형이 경기고 갔어요. 전 3회 회장이어서 그쯤 가겠지 했더니 저는 학교 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학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디냐면요, 배명고등학교입니다. 저는 배명고등학교 찾아가느라고 힘들었어요. 위치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요즘처럼 김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째저째 찾아갔는데 이 배명고등학교는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대박인 학교예요. 이 배명고등학교에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송절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덜 유명해서 제일 유명한 건 박진영이에요. 소리반 공기반 아시죠? 그리고 그 이빨 잘못 빼가지고 그 군대 안 간 MC몽이라고 아시죠? 그 친구도 거기 나왔어요. 저 1년 선배예요. 이지훈? 저 1년 선배예요. 다 이쪽으로 이렇게 출신인데 배명고가 그래서 좀 분위기가 한때요, 저희 때 완전 좀 딴따라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근데 사실 배명고가 더 문제가 뭐냐면요, 위치가 잘못돼 있어요. 배명고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롯데월드 어드벤처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드벤처의 전기를 받아 학교가 제가 갔는데 어드벤처인 거예요.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쉬는 시간에 다 나가서 운동장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면 그래 서울대 가겠지 생각하고 그냥 공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근데 자, 이제 고등학교 때 조심하셔야 될 건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 수학시험을 딱 봤는데 89점을 받았어요.
제가 방산중학교 중3 내내 한 번도 원래고사까지 100점을 안 맞은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89점을 받았어요. 저는 배명고 별관 앞에 등나무,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등나무에다 머리 박으면서 넌 죽어야 돼, 넌 서울대 못 가, 끝났어 이랬는데 대박입니다. 전교 1등. 수학 전교 1등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또 적어 놓으십시오. 세 번째인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니들 많으시죠? 아이들이 머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수학 시험에 나오는 산수 문제가 연산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이 띡 보고 계산해요. 띡 보고 답을 써요. 띡 보고 답 써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가 야 그래도 좀 풀이과정도 적고 해야 되잖아. 요즘은 그런 거 다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해도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들어. 아, 예 어머니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요. 엄마 뭘 모르는 사람 그냥 나오잖아 이러면서 어때요? 그냥 띡띡 써요. 그러면 엄마는 이제 보고 보다가 잘하니까 애가 좀 머리는 나 닮아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문제가 중학교까지는 돼요. 근데 우리나라 고등수학 과정이요. 중학교에서 점프를 합니다. 우리나라 중3이면요. 미국의 어디와 학력 수준이 비슷하냐면요. 우리나라 중3 이꼴 미국의 대학교 한 3, 4학년하고 비슷해요. 미국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SAT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풀어요. 심지어는 대학원 시험인 GR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중3 정도면은 풀어냅니다. 약간의 미적분 단원만 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수학 시험이 어려워져요. 더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정 과정에 가면 수학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 연산을 놔두고 이 연산을 만들어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근데 이걸 머리로 계산하면 얘가 까먹겠죠. 이거 계산하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써놓으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요즘 수능 시험의 가장 최고의 관건은 요즘 페북에서 보시겠지만 실수예요. 실수의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습관입니다. 안 쓰니까 그래요. 그래서 항상 수학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그냥 백지에다가 이면지, 아버지 회사에서 가져오신 종이 절대 안 됩니다. 이면지에다가 아이들 하라 그러면 밑줄이 없잖아요. 아이들 막 써요. 글자 크기는 거의 그날의 바이오 리듬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딴짓해요. 그러다 엄마랑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밑줄 그어진 스프링 노트 반 접어서. 근데 밑줄 그어진 스프링 노트도 또 어머니의 욕심에 따라 5,000원짜리 사지 마세요. 10,000원짜리 안 됩니다. 1,000원짜리 사세요. 왜 그러냐면요. 1,000원짜리 얇은 걸 사면 빨리 끝나죠. 쌓이죠. 끝나죠. 신나요. 또 쌓이죠. 계속 모아놔요. 버리지 말고 모아놓으세요. 이게 공부의 습관과 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로 계속 쌓아서 밑줄 그어진 스프링 노트에 줄 맞춰서 쓰는 습관을 초등학교 6학년 중1부터는 시작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에 실수를 적게 가게 합니다. 왜 실수를 적게 하냐면요. 따박따박 써놓으면 나중에 검토는 이것만 스르륵 봐도 바로 답이 잘못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배명고에서 그리고 나선 국영수까지 합쳤더니 반에서 1등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산중학교에서 그 공부 잘하던 한 70명 외국하고 가던 애들이 다 싹 다 빠졌어요. 일반고에는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했던 건데 몰랐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면담을 하셨습니다. 재열이가 어머니랑 면담을 했는데 재열이가 이대로만 가면 서울대 공대는 갈 수 있다고 아들 잘 키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토끼와 거북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빨리 달렸어요. 남은 2년 반 동안 이렇게 달리면 이거는 서울대를 넘어 하버드를 넘어 목성으로 날아갈 것 같은 은하철도 999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놀기 시작했는데 그 겨울에부터 놀기 시작했는데 저는 저만 논 줄 알았어요. 자, 지금 고등학교 어머니는 거의 안 계시죠? 고등학교 어머니 꽤 계시네? 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라고 가정하고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어머니 중2병 아시죠? 중2병 겪고 지금 있죠, 우리 아이들이요. 근데 중2병은 사실 생각보다 쉬워요, 치료가. 어떻게 치료하면 되냐면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중2병이 생기는 건 애의 자아정체성이 생겨가는데 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해서 자꾸 간섭을 하다 보니까 싸우면 애는 최고의 무기, 엄마를 괴롭히는 최고의 무기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돼요. 그럼 엄마가 괴로워해요. 자기 인생 망하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은 분명히 엄마가 괴롭히는데 우리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우리 엄마는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도 절대 내색하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그러다가 지네끼리요, 어머니 중학교 아이들 사실은 이 녹음기 켜놓고 언제 들어보셔야 되는데, CCTV 같은 거 보셔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중학교 아이들이요, 지네 인생 이야기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진짜 나중에 용달차 몰고 저 지하에 살고 너 서울에 못 살아 이래요. 그럼 친구들끼리 그럴 것 같지 하면서 나 망할 것 같아. 야, 너 못됐어? 막 이러면서 서로가 자기 인생을 걱정하며 애들이 걱정을 해요. 그럼 그때 엄마랑 싸우고 있으면 엄마랑 대화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안 싸워놓으면 최고의 악우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래도 세상에 가장 의지할 사람이 엄마지, 밤에 술 드시고 오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한잔해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면 아이를 내 편으로 만들면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2병은 또 중요한 건 중2 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중3 의대 혁명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연을 열 생각인데, 중3부터 공부하면 의대 갈 수 있어요. 대치동 실장님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훨씬 더 교육의 내공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울면서 마음으로 애들 키워왔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송파에 신화도 들었습니다. 송파구에 제가 신화를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화로는요, 창동여자고등학교 반에서 모의고사 5등, 모의고사 고3 등급 3, 3, 2, 국어 3, 수학 3, 영어 1. 이름은 이승은이라는 여자입니다. 내신은 반에서 2등. 격차가 있죠. 국어가 안 나와요. 수학도 안 나와요. 이 여자애를 처음 만났는데 딱 얼굴 보니까 공부하게 생겼어요. 아시죠? 딱 보니까 공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자애한테 너 학원 어디 다니니? 그랬더니 대치동 학원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제 다 가져와봐. 쫙 봤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다시 풀어봐. 못 풀어요. 너는 그때 3월이었거든요. 4월이었어요. 넌 6월이면 1등급 수학은 1등급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통 고3이면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애 뭐란 줄 아세요? 장난해요? 대치동 수많은 원장님들이 안 된다고, 너는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젊은 원장님이 얼마나 노하우가 있다고 고3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과하래요. 제가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 내가 훨씬 노하우는 크니까 지금부터 내 시킨 대로 따라와봐.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안 돼. 죽어. 이러면서 내가 너 죽으라고 안 할 거야 하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얼굴이 공부하게 생겼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진짜 공부하게 생겼거든요. 6월 모의고사 딱 한데 국어 2등급에 수학 1, 영어 1 나왔어요. 근데 얘가 선수촌 아파트, 창동여고인데 선수촌 아파트 1단지 건너편에 SK 주유소 있잖아요. 저 요즘 그 태국 레스토랑 생겼잖아요. 그 옆을 걷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얘를 봤는데 얘는 느낌이 서울대인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 아냐면요, 친구들이 죄다 서울대생 막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 풍기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애가 고독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서울대다 이래가지고 엄마를 불렀어요. 애도 불렀어요. 그리고 수시 원서, 그러니까 수능 원서를 쓰는데 반드시 서울대를 위해서 국사를, 그때는 사탐 3과목에 국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될 시절이었어요. 국사 써라, 쓴대요. 그래서 넌 서울대다, 알아봐 써라, 쓰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헛소리 하지 말래요. 그래서 썼어요. 문제가 수시 원서 쓸 때예요. 수시는 합격하면 붙잡혀가는 거 아시죠? 대박 문제가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입학처는요, 어머니들께서 잘 모르시지만 교수들과 입학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가래를 연대로 뺏어올까만 고민합니다. 연세대학교는 그래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내거는 카드가 항상 질문이, 아이들한테 던져준 질문이, 너 진짜 서울대 갈 수 있어? 너 진짜 서울대 갈 수 있어? 애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연대를 쓰는 거예요. 연대를 쓰게 만들어요. 근데 이 여자애도 그 패거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엔 연대파와 고대파가 있잖아요. 얘는 연대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고대도 좋은 학교다. 수능 뒤에 논술 보면 되는데 넌 수능 대박 날 거야. 고대 쓰자 했더니 안 된대요. 자기는 고대랑 안 맞는데요. 막걸리가 아니래요. 제가 보기엔 막걸리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끝까지 연대를 쓰겠대요. 그래서 쓰려면 경영 써라. 그랬더니 자기가 연대만 붙어도 어디냐고 가장 낮은 과 중에 하나인 교육학과를 쓰겠대요. 그래서 야, 너 거기 나오면 취직 진짜 힘들어 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우기면서 쓰더라고요. 저한테 엄마가, 원서는 엄마와 아이의 결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관계자다 보니까, 선생님이다 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길래 알았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신 평생 후회할 거고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이러고는 냅둬버리고 제 와이프한테 네가 마지막 관리해. 이러고는 넘겼어요. 근데 얘가 수능 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개 틀렸어요. 가채점 결과로 서울대 경영학과가 점수가 남아요.
당연히 전화가 오죠. 선생님 어떡해요? 선생님 말이 사실로 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낮은과에 합격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귀신같이 연세대에서 싹 납치해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졸업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방이동에 살아요. 취직이 안 된대요. 취업 준비 안 돼요. 너무 힘들대요. 이렇게 돼요. 원서 쓰실 때도 나중에 입시에 관련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어머니들께서 좀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입시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시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도 나중에 다른 강연이나 이런 때 다 드릴게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2병이에요. 고2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혹시 고2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고2병이라고 있어요. 고2병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고2병은 걸림과 동시에 대학을 많이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고2병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2병이 걸리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어머니 때문이에요. 왜 걸리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자식에게 우리 어머니들은,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은 딱 한마디를 하세요. 누구나 다 해요. 지금 무슨 말 이게 밥 먹었는가? 아니에요. 꼭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고2병으로 가요.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어머니들이 어느 날 우리 아이에게 너 내년이면 고3이야 얘기합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시겠죠. 너 내년이면 고3이야. 어머니들께서는 너 내년이면 고3이니까 그때 고생 안 하려면 지금 열심히 해놔 이런 뜻이죠. 우리 아이들은 받아들이기를 너 내년이면 죽었어로 다시 번역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죽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고2 때 놀아요. 실제로 교육에서 아마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12학년 중에 11학년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시간을 가장 집중 안 하고 가장 대충 축제에 다니면서 시간을 때우는 게 가장 클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고등학교 시절 어땠어요?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고3 올라가는 시절에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 구조예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놀았죠. 학원 다 끊어버리고 혼자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노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성적을 올리는 데는 한 4년 걸렸어요. 반에서 1등까지. 그러면은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힘이 이만큼 작용했으면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야 되잖아요. 떨어지는 건 대박입니다. 4개월이니까 되더라고요. 4개월 만에 중간고사 딱 4월 달에 봤는데 제가 배명고 이과 반에서 22등으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배명고에서 22등 하면요. 이 좋은 학교에서 어디를 가냐면요. 서울에 있는 4년제, 서울에 있는 전문대를 못 가요. 경기도에 이름 좀 들어봤다는 인하대, 아주대 못 갑니다. 어디쯤 가야 되냐면요. 울릉도 대학교 오징어 건조학과라고 즉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하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대치동의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대치동의 학원을 저도 집이 가깝다 보니까 학원을 14개를 다녔습니다. 저희 때는 요즘 애들하고는 좀 다르게 사회가 4과목, 과학이 4과목에 이과다 보니까 화학2 선택 과목 9개가 기본 필수예요. 거기에다 국영수 12개죠. 수학하고 영어는 과외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그걸 받을 수 있었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아마 어머니들 아실 텐데 저기 서하남 좀 넘어가면 고골락시타 아시죠? 거기에 혹시 초원가든이라고 아세요? 아시죠? 그 초원가든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거예요. 근데 한때 3시간 기다려서 식사하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혹시 3시간 기다려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책 드리려고 그랬더니. 왜냐면 제가 그때 대학교 때 부모님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워낙 대박이 나서 어머니께서 너무 바쁘니까 네가 다니고 싶은 학원 다 다녀라라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교육을 엄청 받았는데 제가 그 학원을 다 다니며 방학 동안 숙제를 다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선생님들께 칭찬 엄청 들었어요. 3월고사 딱 봤습니다. 반에서 8등으로 껑충 올라갔어요. 400만점에 320점, 전국 20%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더 남은 8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배명고 4시에 학교 끝나자마자 택시 타고 대치동을 가서 학교 다니면서 14개 학원을 다 다녔습니다.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숙제할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책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일부러 반장을 했습니다. 차력 경례 때 빼고 전 주 6일 학교를 다니던 시절인데 보통 3일 정도는 한 번도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앉아서 공부만 했어요. 친구들이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하늘에서 선물을 줘요. 뭘 주냐면요. 허리 디스크라고 선물을 줘요. 군대를 나중에 못 가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쭉 달려왔는데 11월 수능이 잘 볼 줄 알았는데 400만점에 320점, 전국 20%, 반에서 8등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이거는 시간의 문제야. 한 번만 더 하면 될 거야. 수능 끝난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 있잖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학교 분위기 완전 엉망되잖아요. 저는 그곳에 혼자 정석책하고 연습장하고 CD 플레이어 헤드폰 들고 와서 헤드폰 콱 끼고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뭐하니요? 재수 준비해. 그랬더니 미천이에요. 그래서 나 서울대 가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 이랬더니 애들이 너 재수 없다고 저 밟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저 혼자 공부했어요. 저는 그리고 종로학원을 다니는데 방위역에서 강북 종로로 다녔어요. 방위역에 첫 차가 5시 26분인가 이럴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일어나서 종로학원을 혼자 그 시간에 타고 가서 학원에 6시 반에 도착해서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자습 다 하고 밤 10시에 지하철 타고 오면 방위역에 11시에 도착합니다. 집에 와서 공부하는데 졸려서 자는 거예요. 자꾸 조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안경 벗고 제 뺨을 5대를 날려버렸어요. 미친놈아 이래가지고 서울대 가겠어? 네가 그러고도 서울대 갈 놈이야? 근데 너무 잠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밤 11시에 과외 선생님을 불러버렸어요. 그리고 주말에 대치동 조탄학원 또 다녔습니다. 문제집을 40권 풀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의 수능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400만점에 320점, 전국 20% 그대로 나왔어요. 자,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이 드린 이야기가 제가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겪을 일이에요. 지금 사실은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딱 잘라 얘기 드릴게요. 초6, 중1, 중2, 중3 때까지요. 모아놓은 싼 집돈에 러시안 캐시까지 이러면 안 되죠. 국민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사교육비 부으셔도 돼요. 대신 제발 부탁인데 고1, 2, 3 때는 학원 하나도 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고등학교 배명고 보내세요. 아니, 배명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선택하는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고등학교 어디가 좋지? 물론 1등은 보인고예요. 자서고잖아요. 보인고 스카이와 의대, 한의대, 치대까지 하면요. 지금 100명 가까이 갑니다. 그럼 가면 분위기가 좋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교가 대원외고예요. 대원외고를 왜 좋아하냐면요. 대원외고 야자 시간에 졸잖아요. 여자애들끼리 화장실 가서 그런대요. 쟤 미쳤나봐. 우리 학교 왜 왔대? 왜 와서 자고 앉아있어? 이런대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맞죠? 근데 학교 분위기가 안 좋은 데 가면 애들끼리 맨날 잠실 벌판, 신천 벌판에서 놉니다. 저처럼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보인고 가면 그런 분위기 좋아요. 근데 보인고가 자기 원한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원한다고 갈 수 있는 학교가 하나 있죠. 배명고라고요. 근데 배명고, 물론 여학생은 못 가지만요. 근데 배명고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추천드리는 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교예요. 중학생도 감당하기 힘드신데 고등학생 됐을 때 우리 애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무슨 사서삼경을 읽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소자 열심히 공부해서 꼭 스카이 대학을 가서 어머니 효도를 해서 어머니의 인생의 뒷날은 제가 아름답게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 인생도 지가 책임지면 돈이나 안 뜯어가면 다행이죠. 대학생 때요. 맞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말 더 안 듣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러다가 어머니가 답답하니까 학원으로 보내요. 그럼 학원 가서는 공부하는 것 같지만 앉아만 있어요. 그것보단 차라리 기숙사에 있는 학교 보내놓으면 학원을 못 다니죠. 그럼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서관에 앉아 있어요. 세상에 시간이 제일 안 가는 방법이 도서관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펴고 앉아 있잖아요. 10분이 안 가요. 근데 세상에 도서관에서 시간을 가장 빨리 보내는 방법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잘 가요. 아시죠? 해보셨죠? 공부는 그리고 분위기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정반이라고 해가지고 기숙사가 있어요. 송파구에서 만들어줬대요. 교육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합작으로. 배명고가 유일한 송파구에 기숙사 있는 학교예요. 남학생 다 여기 보내세요. 그리고 교장선생님께 송지열 이름 팔시면은 별로 좋지는 않을 건데 대충 팔면 양정반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넣어놓으시면 배명고에서 알아서 아이가 공부해서 나옵니다. 또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들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요즘 대세입니다. 점점 기숙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들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좀 상황을 보셨다가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재수생까지 대학을 망치고 대학을 아예 안 갔습니다. 그냥 원서도 안 썼어요. 원서 썼습니다. 서울대 하나, 연대 하나 쓰고 당연히 떨어지죠. 대학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백수건달로 살다가 제가 너무 심심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저희 아파트 9층에 사는 여자인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습니다. 꼬셨습니다. 되더라고요. 대박은 얘가 서울대 다녀요. 장난 아니죠? 제가 얼굴이 그러지가 않은데 이상하죠? 근데 얘가 가짜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가짜 서울대가 어디냐면요. 어머니들의 워너비인 진짜 서울대가 있어요. 관악구 신림동 산 56-1번지예요.
이거 왜 기억하냐면요. 원서 쓰는 것 때문에 기억하지만 옛날에 56-1 버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가짜 서울대는 진짜 서울대 옆쪽으로 동쪽으로 쭉 오면 이 옆에 서울의 성남에 동서울대라고 있어요. 가짜 서울대잖아요. 근데 더대박대학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면 천안에 남서울산업대학이라고 하나 있어요. 이 여자애가 남서울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여자애가 운명의 여신인 게 이 여자애를 학교를 몇 번 데려다 줬는데 볼 때마다 남서울대 놀러 가서 사실 저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신 상태라고 생각해요. 정신 상태가 애티튜드라 그러잖아요. 요즘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애티튜드가 개판이면 절대 성적은 안 올라가요. 성적 백날 쫓아봐봤자 안 됩니다. 공부하는 자세만 좋아지면 성적은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그때 애티튜드가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남서울 산업대 애들을 보면서 쯧쯧쯧 공부도 못한 것들,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들, 여기 졸업해봤자 취직이나 되려고 걱정이다 걱정. 보세요. 지는 대학도 안 다니면서 남 대학생 걱정해주고 앉아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수능 4개월 남은 어느 날입니다. 7월에 얘를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남서울대 애들이 3, 4, 5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얘네는 대학생이고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가고 있는데 저는 멈춰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너무 제가 불쌍해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공부해보자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 이번에는 무조건 서울대, 연세대 안 되면 자살을 하자. 자살도 그냥 자살이 아니고 해병대, 수색대 가서 죽어버리자.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진지했어요. 진짜로 나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남은 기간 4개월 동안 학원 또 다녀봤자 돈만 쓸 것 같으니까 차라리 돈이라도 쓰지 말자 해가지고 학원 다니지 말고 혼자 공부하자 해서 송파도서관, 집 앞에 독서실, 집 세 군데를 정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삼수생이 독서실, 도서관만 다니면서 혼자 공부하면요, 어머니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무슨 문제냐면 질문에 답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린 보통 또 학원을 가고 사교육 선생님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기로 약속했어요. 혼자 고민을 하면서 어떡하지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공부하는 방법이란 게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별표 치고 몇 번 써보고 외워도 보고 갔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문제집을 한 바퀴 지나가고 며칠 있다가 다시 봤더니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거 왜 이랬지? 어머니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해설 보니까 이해가고 알겠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공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원자들이 집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서로 엮이면서 복합적 사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이해가는 건데 저는 이 부분만 보려고 뒤는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뒤를 지나가고 보니까 앞뒤가 다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말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부가 이런 거구나. 저는 그때 가장 즐거웠던 게 공부가 이런 거였고 이렇게 재밌는 거였는데 내가 그동안 공부를 잘 몰랐구나.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내가 그동안 잘못하긴 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4개월 동안 송파도서관, 집 앞에 독서실, 집에서 쭉 공부했는데 수능 가서 어떻게 됐냐면요, 수능 가서 요즘이야 워낙 쉬워서 그렇지만 요즘하고 다른 시절이지만 수능 가서 5개를 틀렸어요. 400만점에 391.5에 전국 0.6%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배명고의 성적표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실에서 제 수행을 보통 나눠주는데 갑자기 행정실장님이 재열아 넌 교장선생님이 부르시더라? 교장실로 들어오래요. 깜짝 놀라서 갔더니 제 수학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되게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더니 갑자기 조금은 선생님이시거든요. 꽉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너 누구 거 뺏겼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합격해서 지금 배명고 42기 졸업생 중에 제가 전교 1등으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된 스토리가 송파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여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역시 송파 어머니들은 그렇게 서울대 갔구나 박수 하나도 안 쳐주시잖아요. 쳐주시는 얘기 아니에요. 송파 어머니들이 세서 그래요. 송파는 서울대 가지고 이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제가 그 뒤에 사실은 서울대학교에서 가서 처음엔 공부를 되게 고생했습니다. 학점은 2점 초반대에 막 되게 고생했는데 공부하는 대학교에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학기 만에 서울대에서 4.03이라는 성적까지 끌어올렸더니 한 번은 학교 행정실에 전화가 오더니 재열아 너 장학금 받으러 와라. 그래서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너 장학금 나왔어. 그래서 무슨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액이지 해서 받으러 갔더니 어떤 장학금이었냐면요, 나중에 국무총리로 계셨던 그 유명한 정운찬 총장님께서
총장 전액 장학금 및 장학 증서라고 서울대에서 교수님들의 추천하에 성적이 최우수인 학생의 인성까지 고려해서 한 명 주는 장학금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멋있게 서울대를 자퇴해버렸습니다. 진짜 서울대 자퇴했어요. 그리고 혼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공익요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익요원 하는 2년 동안 밤마다 영어 공부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그때 알려드릴게요.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혼자 영어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토플하고 SAT라는 미국 그 시험을 준비해서 제가 토플 거의 만점에 SAT 최고점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유학원에서 못 간다던 유학을 제가 처음에 하버드로 편입을 하겠다 그랬더니 유학원 원장님이 꺼지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 헛소리 말고 기다려. 나 안 꺼질 테니까 이러고 제가 1년 반 만에 딱 그 점수 받아서 갔더니 어떻게 받았냐고. 넌 회의 좀 해봐야 되겠더니 다음날 오니까 하버드 가재요. 미팅하자 그러더니 하버드 가재요. 신입생으로. 그래서 저는 나이가 있어서 신입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하버드가 학부에 대학에는 건축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버드는 못 갑니다. 그냥 편입이면 몰라도 그랬더니 편입생을 안 뽑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차선책은 미국 뉴욕에 가면 코넬 대학이라고 건축으로 세계 1위 대학입니다. 저희 학교인데 이 코넬 대학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세계 10대 건축가 중에 4명이 코넬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기 용산 이태원에 가면 리움이라고 있잖아요. 이건희 박물관. 저희 코넬 선배가 설계했어요. 파카야트 저희 코넬 선배가 내부 인테리어 다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코넬이 좀 건축으로 세계적인 학교인데 이 코넬 건축학과에 그냥 편입 원서 쓸게요. 이러고는 제가 원서를 하버드는 편입 썼더니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하버드는 편입생을 안 뽑아요. 왜 안 뽑냐면 하버드 관두는 애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하버드 관두고 뭐 서울대 올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버드를 관둔 애가 없습니다. 근데 코넬은 시골에 좀 뉴욕에서도 좀 약간 외곽에 있다 보니까 관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편입을 썼는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뽑아서 붙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코넬 대학교 건축학과는 세계 1위다 보니까 편입생을 1년에 딱 한 명 뽑는데요. 제가 거기에 합격했는데 어떤 한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마 제가 미국 이름이 제이였거든요. 제이가 아마 130년 동안 아시아 대학에 유학생 중에 최초로 편입해서 들어온 학생일 거야 해가지고 거기서 한 명 편입해 들어가고 제가 거기에서 전체 1등까지 해가지고 기립박수 받고 현재 한국으로 이렇게 와서 건축 설계를 금융위기 때 관두고 현재 아이들 인생 설계를 해주고 있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머니 중요한 건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약속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송파 어머니들 제 이야기는 좀 믿어주세요. 근데 어머니들도 노력하셔야 되고 애도 노력해야 되고 아빠는 제발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 혁명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니까요. 저희 돈 안 받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정말 재능 기부로 많은 사람들도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너무 대치동 이쪽 학원에 가서요. 자꾸 돈 내면서 아이를 맡기지 마시고 어머니가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짜면요. 아이는 들어와요. 아이는 물고기예요. 그럼 그 물고기 잘만 이렇게 꼬셔가면 바닷가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송파에서 정말 코넬 후배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씩의 하버드, 아이비리그, 서울대 엄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송파가 강남보다 숫자가 또 스카이의 의대 숫자가 더 부족한지 우리가 부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겨야 되겠죠. 어머니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네, 좋습니다.